안녕하세요. 국어자신감 박재현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능 완성에 실린 고전시가 명어름입니다. 명어름의 작가인 최연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에 가담하여 전쟁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의 토대 위에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에 가사 명어름을 지었습니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 당시에 몽진으로 피란길에 오른 임금을 명월, 즉 달에 비유하고 이러한 달을 가리고 있는 구름을 외적에 빗대어 시적 상황을 우의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전쟁의 기운이 얼른 거치고 임금님의 선정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달아 밝은 달아 푸른 하늘에 떴는 달아 라며 달에게 말을 건네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곧이어 얼굴은 언제 나왔으며 밝기는 네가 시켰나 라며 달을 의인화하여 달이 환하게 밝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곧이어 서산의 해숨고 긴 밤이 침침할 때, 즉 해가 진 어두운 밤에 청렴을 열어놓고 보경을 닦아내니 일평 광희에 팔방이 다 밝았다라고 합니다. 청렴은 여자들이 거울을 두는 거울대고 보경은 보배 같은 거울을 말합니다. 이는 여성인 화자가 거울대를 열어 거울을 닦는 장면인데요. 그 거울에 비치는 일평광희, 즉 한 조각 환하게 비치는 달이 팔방에 다 밝다고 합니다. 이는 거울이 달빛을 받아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거울은 임금의 선정을 백성들에게 널리 끼치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달밤에 거울에 비친 달빛에 감탄한 화자는 하룻밤 찬바람에 눈이 오는가 서리가 오는가 어이 한 건곤이 백옥경이 되었는가 라며 겨울밤 눈이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풍경을 백옥경, 즉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라며 그 아름다움을 예찬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눈이라는 소재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눈이 온 아름다운 풍경에 동쪽이 서서히 밝아오고 화자는 수정염, 즉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걸어놓고 검은고를 빗겨안아 봉황곡을 연주합니다. 이는 달빛이 환한 눈 내린 겨울밤에 검은고를 연주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화자가 연주하는 검은고 소리가 맑게 먼 하늘로 올라가니 너울너울 춤추는 모양으로 달에 있는 옥토끼, 즉 달이 돌아본다라고 합니다. 이때 화자의 검은고 소리는 멀리 있는 임금에게 바치는 노래로 멀리 있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유리호박주, 즉 호박빛깔의 술을 가득 부어 권하니 유정한 상아, 즉 상아는 달 속에 있는 전설 속의 선녀니 술잔 안에도 달빛이 환하게 비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밝은 달빛을 머금으니 폐부, 즉 나의 몸에 흘러들어 넓고 넓은 가슴 속에 안이 비친 구석이 없다 라며 감탄합니다. 이는 달빛이 온 세상을 비치는 것은 물론 나의 온몸 구석구석을 환히 비추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임금의 선정이 화자인 나에게 혹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태평성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곧이어 화자는 옷가슴 헤쳐내어 광안전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려려 하였더니 심술궂은 뜬구름이 어디서와 가리었나 라고 하는데요. 광안전은 임금이 있는 궁궐을 의미합니다. 즉 화자는 마음에 먹은 뜻을 임금께 다 말하려고 하니 심술궂은 뜬구름이 어디서와 가리었나 라고 하며 화자와 임금 사이에 구름이 가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달을 가리고 있는 구름은 임금의 선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인데요. 임진왜란이라는 창작 배경을 참고한다면
구름은 외적이나 전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로막았으니 천지가 어두워져 온갖 사물을 다 못 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화자는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라며 전쟁으로 가려진 임금의 선정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요잠 방각, 즉 멀리 보이는 산 봉우리에 옛빛이 비치는 듯 달이 구름 사이에 나오더니 떼구름이 미쳐나니 희미한 빛이 점점 어두워 온다라며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현실을 빛이 점점 어두워져 오는 시각적 이미지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중문을 닫아놓고 뜰가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개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매화 향기가 나를 따라서 근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화자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매화라는 꽃으로 상징함과 동시에 그 매화가 나를 따라서 근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화자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자연물에 입한 감정이입이 드러난 표현입니다. 이렇게 전란의 상황을 근심하는 화자는 엉성하게 짠 발을 들여놓고 방에 혼자 앉아 또다시 거울을 꺼냅니다. 이번에는 앞서 나온 보경이 아닌 금작경이라는 다른 거울을 닦아서 벽 위에 걸어두는데요. 이때 금작경은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른다라고 합니다. 앞서 보경이 달빛을 더 환하게 비추는 기능과 달리 금작경은 남을 비출 줄 모른다라고 하니 이 금작경이란 대상은 임금의 선정을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게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신하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곧이어 화자는 단단환선, 즉 얇은 비단으로 만든 부채로 긴 바람을 붙여내어 이 구름을 다 걷고 싶구나. 푸른 대나무로 천길의 비를 만들어 저 구름을 다 쓸고 싶구나. 라며 임금의 선정을 방해하는 전란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말리고 이 몸은 진토, 즉 먼지와 흙 같은 존재니 맹세한 이내 뜻이 생각하니 허사로다. 라며 자신의 한계를 자각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소망도 다 부질없다며 한탄합니다. 곧이어 가뜩이나 근심 많은데 긴 밤은 어떠한가. 뒤척이며 잠 못 이뤄 다시금 생각하니 영어소장, 즉 달도 기울고 초목은 자라고 쓰러지듯 만물은 변하는 것이 천지에 무궁하니 구름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려 라는 서리법으로 구름이 변화한들 그 본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전란에 처한 지금의 부정적인 상황도 언젠간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우리도 단심, 즉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지켜서 명월, 즉 임금의 선정을 다시 볼 수 있는 태평성대가 될 날을 기다리노라 라며 화자의 기대감으로 마무리합니다.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달, 거울, 구름과 같은 상징적인 시어들을 통해 시적 상황을 우의적으로 드러냅니다. 둘째, 요잠 방각에 옛빛이 비치는 듯 이라는 지규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합니다. 셋째, 초라한 암향이 날 따라 근심한다와 같이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또한 달과 구름, 보경과 금작경과 같이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주제를 좀 더 부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려 와 같은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합니다. 이는 임금을 그리워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데요. 당시에 임진왜란을 경험한 화자가 몽진으로 피난을 가는 선조를 그리워하고
다시금 태평성대 시절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잘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상 국어자신감 박재현 쌤입니다.